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두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다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보 뉴스로 보기에는 트럼프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예상보다도 첫 시작 전부터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 준비 중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준비 포인트였다라고 찝어주실 게 있다면, 몇 개 정도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국방비 증액을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 무기를 좀 사달라 이런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연설에서는 이제 국방비 증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이나 그 업무 오찬 이런 데서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화나 시기, 수치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회담 준비에 여러 가지 조언들도 감안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대비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상이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대로 귀결됩니다. 결국 보면은 대통령님 대응이 이제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옆에서 관찰한 걸로는 자연스러운 대응, 그리고 무슨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렇게 진솔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전체 분위기에 잘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는 약간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비 증액 부분은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약간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요.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 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좀 첨단,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meeting of minds가 있었다고, 우연히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진짜 넘어가고요. 저희 시간이 늦어서 제가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 박근성 기자입니다. 저 정책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뒤에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 투자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지금 한국이 말하는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7월 오늘 정상 두 분 정상께서는 간략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협상 언급하셨고 러튼이 장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좀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비구속적 MOU를 맺을 때 우리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의 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논의를 잘해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셨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MO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하시면, 두 분은 7월 30일 날 아까 우리 안보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통상 합의가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이제 러튼이 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무적인 MOU 문구를 이제 지금은 서로 그 문구 가지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필요한 사항들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러튼이 장관이나 미국 쪽에서야 원래 미국이 구상하는 그런 쪽으로 MOU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거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국익을 이제 지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MOU가 좀 그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항들이 지금 단계로 가니까 상당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변호사도 채용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보다 실제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데 전문가들도 이제는 들어와도 되겠다. 이게 정상 간에 이제 이 합의가 한 번 더 확인됐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 작업을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그 논의를 이어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래 구상한 대로 하루빨리 좀 MOU가 맺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런 정도 취지로 이해합니다. 질문보다 두 분만 제가 더 질문을 받고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까 질문 안 하신 네, 저 YTN의 강진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께서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하시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심어주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보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대통령님께서 오찬시에도 좀 그 이슈를 놓고 논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관찰하기에는 대통령님의 주 관심사는 지금 상태를 계속 두면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계속 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왜 그동안의 경과가 그랬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그런 경위를 봤으므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유사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든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대체로 공감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북 쪽에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를 드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에이펙 계기도 거론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제안 단계고 구상 단계의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의를 하고 구체화를 시켜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한빛 기자, 네,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안보실장님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께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었던 간담회 때는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논의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인지, 하지만 이 문제는 계속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이 보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일본 먼저 방문을 했던 게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미국 측의 신뢰를 얻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지금까지의 회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지켜봐왔고 또 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순간을 꼽자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끝나고 나서도 아마 좀 말씀을 이런저런 소회나 어땠는지를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처음 봤더니 뭐 어떻더라, 이러한 좀 인간적인 평가나 소회가 있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방위비의 개념을 좀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를 좁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체결한 SMA로만 보는 걸 좁게 보는 거고, 방위비를 좀 국방비하고 섞어서 보면 좀 넓게 보는 건데, 우리가 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좀 좁게 봐야 됩니다. SMA에 국한해야 됩니다. SMA를 재론하자.
1억 5천만 원 정도로 돼 있는 SMA를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그건 없습니다. 단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도 이니시에이트 하는 바인데 그 속에서 뭐 무기 구매라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SMA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일하고 방미를 한 것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은 정부 내외를 할 것 없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최소한 2차례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 CSIS 만찬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무슨 극찬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협상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측 파트너만 보면 USTR의 그리어 그 다음에 재무 투자 관련해서 러트닉 그 다음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누구죠? 베센트 그 다음에 루비오가 또 안보 관련해서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정무 파트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맡고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각 부 장관님들이 맡고 여기에 경제 관련된 파트는 우리 정책실장님이 또 외교 안보 뭐 주대에게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우리 안보실장님이 했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영역이 넓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뉴노멀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쪽 파트가 설명이 좀 잘 되고 진척이 있었는데 이쪽이 후퇴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이쪽이 좀 후퇴가 됐지만 이런 게 굉장히 성과가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이 3실장들이 그 논의를 지금 기간에 해왔고 중요한 단락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지점이 보다도 그냥 이 과정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 좀 지난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런 협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저희로서는 별로 약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협상을 놓고 두루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님이 오늘은 그 뒤로 못 뵀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정이 다들 바빠서 저도 사실은 또 다른 미팅도 있고 이래서 못 뵀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치밀한 분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인식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